맨손으로 했다가 뭐 칼을 했다가 둔기를 했다가 그러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가장 최고의 얘들의 쾌락살인의 맨손이거든요. 액살인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한 것 같아요. (2025년 7월 6일) 일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 대전의 한 도로를 지나던 여성은 순간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여성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고 정적만 감돌던 밤길에 거친 타이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인 차 앞으로 갑자기 한 남성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여성 운전자가 차를 멈췄는데 20대 초반의 젊어 보이는 남자가 튀어나왔다고 했어요. 문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청년은 여성을 향해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늦은 밤 으슥한 도로에 등장한 나체의 남성.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남자의 이름은 윤성민. 2025년 봄, 대학생이던 윤군은 학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그곳에서 작업반장 석주호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석 씨는 30대 중반으로 젊지만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어린 인부들을 잘 챙기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석주 씨가 일이 끝나면 밥도 사주고 퇴근길에 차도 태워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저한테 일감을 줘서 추가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석 씨의 친절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성민군을 향한 석 씨의 태도가 180도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2025년 6월, 석 씨가 성민군의 집에 다짜고짜 찾아와 팔굽혀펴기 100개를 시키는 등 알 수 없는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6일 저녁 9시 55분, 석주호는 대전의 한 인적 없는 공터로 성민군을 불러냈습니다. 성민군이 작업 중 실수로 석 씨의 포터 화물 차량에 흠집을 낸 것이 이유였습니다. 성민군은 재차 사과를 했지만 석 씨는 성민군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죄송하면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되지. 내가 진짜 너 죽여버리고 싶은데 한 대 쳐도 되냐? 석주호는 성민군에게 다가갔고 성민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민군은 평생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2025년 7월 6일 늦은 저녁, 살기 위해 나체로 아스팔트 위를 뛰었던 24살의 청년. 하지만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아주 오랜 과거에 살인사건부터 이어져 온 잔혹한 학예 연대기의 한 페이지일 뿐이라는 것을.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 함께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5년 대전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과거에 또 이 지역에서 있었던 또 끔찍한 일과 연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등장하는 이름은 가명입니다. 성민군이 발견된 상황이 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름에 나체로 갑자기 뛰쳐나와서 구조 요청을 했던 부분들, 이런 종류의 또 남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좀 대처하고 어떤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석주호가 윤성민을 괴롭히고 가혹행위를 하고 학대를 한, 성적인 학대였을 가능성도 있죠. 옷을 다 벗게 하고 벗기고 그랬다고 하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구실을 삼는 거죠. 차를 훼손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학대를 하는 전형적인 괴롭힘 방식이죠.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고 학대 방법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 남자들끼리 괴롭힐 때 막 그 좀 옷을 벗게 하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좀 괴롭히거나, 이게 좀 성적으로 대상성이랑 또 가학적으로 이제 좀 괴롭히기 위한 괴롭힘과 좀 다른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에요.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네. 물론 이제 그 피해자의 몸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네, 아동성 기호증이라든가 네, 페도필리아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교적 어린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학대를 했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이제 아동 성학대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초반에는 굉장히 살뜰하게 챙겼다, 좀 잘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네, 윤성민이라는 사람이 네,
건설 현장이라 이런데 챙겨주고 그럴 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딱히 잘해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인했을 수도 있는 거고 동생들을 좀 잘 챙겼다. 뭐 이렇게 네, 보이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이것저것 일감도 주고 뭐 태워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자신의 어떤 학대 대상한테 그런 형태로 분명히 접근할 수가 있죠. 접근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일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피해자 가스라이팅인가요? 이 20대 청년이고 초반이지만 도망치거나 뭐 신고하거나 근데 계속 뭐 괴롭힘을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좀 기간이 일시당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네. 나이하고 상관없이 돈과 관련된 그런 상급자한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회 경험이 적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뭐 고발을 해야 돼, 노동법에 뭐 해야 돼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자, 성민 씨를 발견한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곧바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상황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실에 앉은 윤성민 군은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의 질문에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던 성민 군이 갑자기 얼굴을 감싼 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 군은 끔찍했던 공터에서의 기억을 쏟아냈습니다. 석조가 제가 차를 긁었다고 공터로 불렀어요. 갑자기 저보고 누우라더니 제 상의를 벗겨서 얼굴을 가리고 바지랑 팬티도 벗겨서 제 X를 손으로 만지고 입에 댔어요. 그리고 제 배로 올라타서 명치를 세게 쳤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제 X를 만지고 입으로 뺐습니다. 오열하며 석주호의 성추행 사실을 털어놓은 성민군. 하지만 석주호의 성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석 씨의 성추행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석 씨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성민군의 젖꼭지를 만지며 가슴이 단단하네 라고 말하거나 예고 없이 X를 만지며 크네 라고 말하는 등 장난을 가장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반복적으로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민군은 왜 석 씨의 불쾌한 접촉을 단호하게 거부하지 못했던 것일까? 석조는 자기가 고등학생 때 여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니까 돌로 찌겨 죽여서 교도소에서 15년을 살다 왔다고, 군대도 그것 때문에 면제받았다고 했습니다. 윤군의 주장에 따르면 석주호는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 여성을 살해해 그 일로 15년 동안 복역했다며 마치 범행 사실을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고, 줄곧 내가 화나면 사람도 죽이는 거 알지? 너도 진짜 죽여버릴 수 있다며 겁박했습니다. 처음 윤군은 석주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석조가 자기 바지를 걷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발목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조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숨기기는커녕 전자발찌를 자랑스럽게 보여준 석주호. 그렇다면 석주호가 스스로 말한 그 잔혹한 범죄의 이력은 모두 사실인 걸까? 경찰은 윤군의 진술을 토대로 석주호가 언급한 사건들을 하나씩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록 속에서 한 사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20년 전 충북 청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청주에서는 꽤 유명했던 사건이었어요. 피해자가 너무 잔인하게 살해당했어요. 무엇보다 범인의 나이 때문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만 16세로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든 20년 전 촉법 살인사건.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름은 가려져 있으나 고등학생 범인의 성씨가 석씨였습니다. 네, 윤성민 군이 성희롱, 성추행,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그 당일 밤에 있었던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성범죄를 당한 거예요. 강압적으로. 자기는 어떤 놈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넌 쉽게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겁을 준 거고, 겁을 준 상태에서 여러 성적인 행동을 한 거죠. 네, 처음에는 뭐 그냥 가슴 만지고 이게 조금 어떻게 장난인지 아닌지 애매한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7월 6일날은 엄청난 말 그대로 그냥 성폭행을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은 뭐 처음부터 뭐 수위가 낮았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실 네. 6월 3일부터 네. 심각한 성범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피해자 본인이
느끼기에는 네. 그랬다는 거지. 음. 6월 3일부터 초기부터 심각한 성범죄를 한 거예요. 네. 자기가 범죄의 사실을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고 전자발찌도 보여줬다. 겁을 주는 거죠. 네. 조폭 애들이 그러잖아요. 문신 보여주고 어. 여기 칼자국 보여주고 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석 씨가 성민군에게 이야기한 범죄를 토대로 좀 조회를 해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량을 살았다고 하는 그 과거 시점쯤에 고등학생이 저지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또 이름은 뭐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도상 석 씨라는 석군 고등학생 석군이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략 있습니다. 알죠. 참 희한하게도 이런 범죄자들은 네. 공간을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런 놈들이 취약한 거예요. 공간에. 그러니까 멀리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네.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자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면은 맞아 죽죠.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다른 곳에 가서 그렇죠. 살아갈 예,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 공간에서 얼쩡얼쩡 거리는 거죠. 익숙한 지역 안에서. 그렇죠. 익숙한 지역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뭐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사실은 거기서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네. 희한하게 딴 데 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깔짝깔짝거리다가 피해자나 가해자한테 들켜갖고 뭐 그런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이유도 그겁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성범죄자는 자존감이 낮다. 자아감이. 그렇죠. 공간을 매우 중시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20년 전에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당시의 범인 석군이 석조와 동일인인지 여부 이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청주 늦은 오후 한 아파트 단지에 아이를 찾는 어머니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태권도장에 갔던 11살 반군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신고를 받고 아파트 인근을 샅샅이 뒤지던 경찰은 아파트 근처 공터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공터 한쪽에 부자연스럽게 쌓여있는 낙엽과 나무판. 경찰이 그것을 걷어내자 그곳에 그토록 찾던 반군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옷이 벗겨져 있었고 몸 곳곳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어요. 특히 얼굴 부위에 손상이 심했습니다. 대체 누가 어린아이에게 이토록 끔찍한 짓을 한 것일까? 반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태권도장. 관장은 반군이 같은 원생이자 형이었던 16살 석군과 함께 귀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석군을 찾아갔습니다. 석군이 자신은 곧장 집에 갔다고 부인하더군요. 하지만 석군의 옷을 유심히 보니까 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주변인의 진술에 따르면 몸집이 다소 왜소했던 반군은 키 180cm에 75kg의 건장한 체격인 형 석군을 부러워하며 잘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석군이 평소 폭력적이고 변태적인 영상을 자주 보아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신이 본 영상을 반군에게 직접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건 당일 석군은 평소 봐두었던 아파트 인근 볼링장 옆 공터로 반군을 유인했고 평소 석군과 친했던 반군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터로 향했습니다. 석군은 평소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지금 당장 옷을 벗지 않으면 이 칼로 찌르겠다며 반군을 위협했습니다. 반군은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습니다. 석군은 반군을 바닥에 눕혔고 좁고 추운 공터에서 석군은 반군의 얼굴과 가슴, 히로스에 만졌습니다. 석군은 더욱 변태적이고 가학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석군은 과도로 반군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내리고 깜짝 놀란 반군이 석군의 엄지손가락을 물며 크게 반항했습니다. 반군이 저항하자 석군은 과도로 반군의 배를 찌르고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시멘트 블록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끝내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들을 더욱 경악해 한 것은 범행 이후 석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석군은 범행 직후에 피 묻은 칼을 멀리 던져버리고는 근처 과일 가게에 들러 귤을 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군은 조사를 받을 때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범행 과정을 술술 말했는데 10대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냉혹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군이 범행 1년 전에도 남중생을 흉기로 위협해 유사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던 것. 하지만 석군은 당시 소년범이란 이유 등으로 엄중한 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반군 살해 혐의로 석군에게 징역 15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석군은 마침내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왜소한 남자를 표적으로 삼아 공터에서 저지른 잔혹한 성범죄. 2005년 청주의 16세 소년 석군과 2025년 대전의 작업반장 석씨. 20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두 사건은 몹시도 닮아 있었습니다. 네, 2005년 사건의 판결문을 좀 살펴보니까 아동들을 성추행한 후에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판결문은 두 개였고요. 2005년 1월에 태권도장에 다니던 10살 남자아이 유인해서 강제추행, 2005년 11월에 태권도장의 반군을 추행 및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의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 반군 살해 1년 전인 2004년 6월에 남중생을 칼로 위협해서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서 성기에 가학행위를 하고 성기를 또 칼로 긁는 등 가학적인 방식으로 추행했는데 이거는 처벌받지 않은 또 부분이 있습니다. 다 소년 사법의 특례 때문에 네. 이런 나쁜 놈들도 겨우 요거예요. 다 봐준 거죠.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봐주니까 그보다 더 심각한 짓을 네. 흉기를 쓰고 또 그것도 처벌이 안 받고 대충 그냥 보호 처분이라거나 아니면 훈방으로 끝나니까 그 다음엔 살인으로 간 거잖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네. 피해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반항을 하거나 만약 그랬으면은 걔도 죽였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너무 그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그랬으니까 아마 꼼짝 못 해갖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10살 남자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소년에 의한 아동 성범죄죠. 이런 경우는 심각한 아동 성기호증이거나 네. 아니면은 품행 장애를 수반한 다른 종류의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갖고 이 경우에는 실제로 사페 검사에도 의미가 없어요. 17살 이전에 하는 사페 검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게 네. 아동 성기호증과 관련된 건지 아닌지는 참 그걸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 나이 또래는. 근데 너무나 이제 넘기기에는 심각한 범행들을 계속하고 칼을 이용해서 이 2004년 8월에 네. 남학생을 강제추행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당시 담임교사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석군이 중3 당시에 친구의 가슴을 칼로 그었다. 성추행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데도 문제는 소년사법이 이런 애들한테도 적용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분명히 일반적인 소년사법은 분명히 작동돼야 되지만 특별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건 뭐 미국 연쇄살인 네. 막 드라마에서 어렸을 때 시절 보듯이 그렇죠. 네. 남자애들 계속 끌고 가서 성기 칼로 긋고 가슴 칼로 긋고 이러는데 이게 그렇죠. 이게 네. 보통 스노필름이라든가 이제 초기에 그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접근을 했고 그런 범죄를 하게 됐고 범죄를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사법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더더욱 얘는 나 못 건드리는 그렇죠. 더 심각한 형태의 범죄를 또 저지르고 네. 또 저지르고 그래서 성범죄, 강간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삽입강간이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성범죄라고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법에도 유사강간, 뭐 추행, 그 다음에 강간이 형량이 높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범죄적인 의미에서는 네. 공포를 주고 성기에 칼자국을 내고 몸에 칼자국을 내고 이러는 형태의 성적 섹슈얼 어설트의 양태가 삽입강간만큼 혹은 그보다 더 높게 피해자한테 충격을 주고 그걸 통해서 네. 본인의 성적인 쾌락을 얻는 건데 이거를 형사사법의 법률 중심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적인 장난이나 추행 정도 했으니까 소년사법에서 어차피 강간 안 했잖아. 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강간은 법적 정의가 성기 삽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강간에 대한 법이 얼마나 후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석군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몸이 마른 애들을 보면 가끔 성적 충동을 느낀다.
남자한테 느낄 때도 있고 여자한테 느낄 때도 있다. 다른 사람의 몸이나 성기를 만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이 든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성적인 각성이 조금 다르게 오는 애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심각히 연구나 분석이 필요했던 대상인데 네,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 따르면 석군이 이 태권도장 방군이 소리치자 방군의 점퍼를 방군의 배 위에 덮고 과도로 찔렀다고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석군이 보았던 폭력물 중에서 수건으로 몸을 감싼 뒤에 칼로 찌르면 피가 천에 스며들어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당시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 얘기가 아니라 네. 경찰의 얘기예요. 경찰이 그러면 이제 보고 따라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냥 뇌피셜이에요. 2005년 배경으로 보면은 당시에 이제 2001년도인가 친구가 나오고 친구를 보고 따라 죽였을 거예요. 이렇게 영화 보고 따라 죽였을 거예요라고 그냥 생각하는. 전혀 범죄 심리를 모르는 애들이 이런 수사를 하니 참 한심하죠. 그게 아니라 네. 피해자를 소위 말하는 언두인 같은 개념으로 덮어갖고 네. 직접적으로 이 행위를 하는 것보다 처음에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찌르는 거는 피와 상관없이 네. 그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2005년에 석군과 2025년에 이 석주호 수법적인 면에서 그렇다면 동일하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성적 가학성. 특히 이제 네. 도구는 더 진전을 했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칼이라든가 이런 걸 했지만 지금은 칼 자체도 안 쓰고 그냥 맨손으로 하잖아요. 이게 진화예요. 네. 네. 거꾸로 많은 사람 그런 얘기를 하죠. 맨손으로 했다가 뭐 칼을 했다가 둔기를 했다가 그러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가장 최고의 얘들의 쾌락살인의 맨손이거든요. 액살인데 얘도 석지호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한 것 같아요.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지능형 통제로 바뀐 거죠. 폭력적 통제에서. 좀 더 레벨이 올라왔다. 익숙해져서 더 능력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때는 소년범이었는데 지금은 성인 범죄자가 돼서 네. 웬만하면은 걸리지 않을 방식으로. 네. 자, 과연 2005년 청주 아동 살해범 석군이 성민 씨를 추행한 작업반장 석주호가 맞는지 마지막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민 군은 자신에게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작업반장 석주호를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석 씨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주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 전력을 조회하던 경찰은 놀라운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조사 결과 석 씨는 2005년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일로 교도소에 가 2020년에 출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석 씨의 지금 나이가 36세니 16살에 살인을 저지른 거죠. 석주호가 바로 20년 전 청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아동 살해 쪽법 소년범 석군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석주호. 그는 윤성민 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의 명치를 주먹으로 3개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석 씨는 성민 씨가 작업 중 자신의 화물차에 흠집을 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며 범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군의 몸에 남은 흔적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좌상과 염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가슴 부위를 강하게 타격당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석주호의 범행은 언제나 철저히 설계된 판위에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몸집이 작은 남성만을 골라 접근한 뒤 호의를 베풀었고 상대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하면 그 끝은 언제나 끔찍한 성적 유린이었습니다. 석 씨가 현장에서 유독 나이가 어리고 젊은 남자애들에게만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굴었던 게 기억나요. 어깨 동무 같은 스킨십도 잘하고 밥도 자주 사주고요. 석주호는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의 너무 오랜 기간을 교도소 수감생활로 보내다 보니까 사회에 있었던 날보다 갇혀있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결여돼서 저도 모르게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10대 소년 시절부터 시작되어 무려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끔찍한 악의 연대기. 과연 법원은 이 끔찍한 연대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
네, 당시 16살에 남자아이를 살해하고 강간하고 한 범인 석구는 징역 15년형을 살고 나와서 작업반장이 돼서 또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당시에 그 형량이 최고였어요. 소년범이었으니까요. 네. 황당하죠.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 나이라는 것 때문에 15년이고 어떠한 형태의 교정이나 교화가 안 돼 갖고 나와서 똑같은 짓을 하잖아요. 교정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건 분명히 체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년도입니까? 초기에 2005년도예요.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얘가 유영철이나 정남규보다는 덜했지만은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요때 벌어진 일들이 네. 뭐 김근식, 아동연쇄강간범, 한기호 이런 애들과 똑같은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놈이에요. 네. 그리고 걔네들처럼 똑같이 15년 받아갖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 이제 반군에 대해서 그게 집행된 거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전에 2004년, 2005년 뭐 길 가던 남자애를 뭐 과도로 위협해서 뭐 가슴 뭐 긋고 성추행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정말 진짜 가학행위를 했거든요. 성기에다가. 그렇죠. 근데도 그게 그냥 합쳐져서 15년이에요. 이 한국형 가중주의적 형벌 체계가 낳은 네. 비극이죠, 비극. 이런 애를 그냥 15년형밖에 못 살리고 출소시킬 수밖에 없고 교도소 내에서도 어떠한 교정 프로그램도 작동하지 않아가서 네. 결국은 그 위험한 악마를 내보내는 거잖아요. 석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윤성민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진행이 됐지만 이게 또 꺼림칙한 게 이 직장 동료가 얘가 유독해 나이 어린 젊은 남자애들만 막 어깨 동무하고 친절하게 잘해주고 이랬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사실은 이것을 뭐 윤성민만 당했다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장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수사를 왜 성민이만 했을까? 앞뒤에 관련된 수사도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 한 건에 대해서만 예. 피해자 한 건에 대해서만 이번에 재판이 진행됐고요. 2025년이에요. 작년 사건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범행 동기랑 이제 최고종 변론 등을 통해서 석 씨가 좀 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반군을 죽인 이유는 반군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했다.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 범죄는. 그리고 윤성민도 피해자가 내 화물포토를 긁었다. 최종 변론도 너무 오랜 시간 교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감이 없다. 그렇죠. 다 남 탓이고 사회 탓이죠. 네. 이 연쇄 범죄자나 이런 범죄자들이 가장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소리를 더 질렀기 때문에 내가 죽인 거지 소리 안 질렀으면 내가 죽였겠느냐.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교도소에 오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회적 감이 없어서 죽인 거지. 너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이 자체가. 진짜 사이코패스 같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이코패스보다 더 위험한 자죠. 네. 성적 포식자죠. 그런데도 그러면 이런 애를 다른 피해자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시스템은 다른 피해자를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그냥 단건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기엔 연쇄 강간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석주호는 연쇄 강간범입니다. 네. 단지 삽입 강간이 아니었고 아이가 피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연쇄 강간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틀에 못 넣으니까 범죄자를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재판이 그래서 최근에 또 진행이 됐고요.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정을 말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으로 인한 공포심에 휩싸인 동성애 피해자를 상대로 나 화나면 사람도 죽이는 거 알지? 너도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떨지 마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 등을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이래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위 범행 외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이 1회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징역 7년 6개월,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 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된 거고요. 네. 다른 범죄에 대한 여지의 수사가 안 된 거고, 물론 한계는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대부분 남자 애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를 확인했을 겁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CCTV도 있고 그런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한 놈을 이렇게 수사를 허술하게 한 거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럼 7년 6개월에 얘가 나이가 몇이죠? 37이고 40대 만으로 하면 34세고요. 만으로 나오는 나이가 43세 정도의 나이로 또 나와서 또 출소를 합니다. 똑같이 아동 성범죄 저지르겠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네. 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 결과는 17점, PCLR 관련된 거는 총점이 20점이 네. 나왔다는 이게 소식. 웃긴 건 네.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이코패스 범죄자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잔혹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네. 즉 사이코패스 점수는 안 나오는데 위험한 놈이 진짜 위험한 거고, 대략 20점에서 26, 7점 고 왔다 갔다 경계선에 있거나 그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위험하다. 네. 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다른 형태의 어떤 도구라든가 네. 수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거예요. 이거. 아니 전자발찌를 위험용으로 보여주는 애한테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이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그거 달고 지금 이 범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무슨 의미가 있죠? 일단은 이 윤석민 군 인터뷰를 보면요, 이제 20대 초반의 남자친구고 정말 오열을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영혼을, 모든 성범죄가 다 마찬가지로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하나만 있으리란 보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또 굉장히 위험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굉장히 좀 그렇죠. 아쉬운 형량이 나왔습니다. 이런 애들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어쨌든 뭐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7년 뒤에 또 우리 사회로 복귀를 하고요. 저희의 많은 경험상 범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습성을 보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아마 사건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도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현재 상황 속으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냥 우리가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범죄를 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경각심이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봐도 있다, 충분히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반군의 부모님들은 정말 아직도 이 끔찍한 범죄자가 나와서 또 범행을 하고 들어갔다는 사실에 다시 또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요. 네, 반군을 비롯해서 뭐 피해자분들의 유족들과 피해자분들의 위로와 명복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